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허하다, 좌절 느껴진다, 박탈감이 생긴다, 이런 거 많이 호소하고 있죠. 특히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자살률의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관계의 단절, 고립감도 되게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책을 고민하다가 작은 눈덩이의 꿈이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그림책은요, 하얀 눈밭에 작은 눈덩이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커다란 그림자가 갑자기 작은 눈덩이에게 다가오죠. 그건 아주 큰 눈덩이였는데 작은 눈덩이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작은 눈덩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구르면 된다는 큰 눈덩이의 말을 가슴에 품고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무에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경사진 비탈길을 굴러야 해서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큰 눈덩이가 되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게 시작된 구르기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산타모니카에 살면서 스토리 제작과 그림 그리기에 빠져 그림책 작가로 등단한 이재정 씨의 손을 거쳐 나온 책이랍니다. 사실 눈덩이가 굴르기만 한다고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눈사람 만든 경험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으로 조물조물 동그랗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크게 만들려면요, 굴리고 또 굴리고, 이거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혹 평평한 길이 아니라서 움푹 패인 곳에 눈덩이가 빠지면 다시 부서지기도 하고요. 다들 이런 경험 있죠? 이처럼 작은 눈덩이를 어느 정도 굴릴 수 있을 때까지 키운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작가는 눈밭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밭 위를 구르는 작은 눈덩이의 하루하루는 우리 인생과도 같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서 어떤 삶의 지혜와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과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차츰 풍성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책 안에서는요, 3번의 시련과 갈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부서진 큰 눈덩이를 만났을 때입니다. 왕년에 한 가닥 한 거죠. 단단하고 둥글어서 잘 구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서 더 이상 구를 수 없게 된 상태였죠. 근데 이 눈덩이가 이 작은 눈덩이에게 한다는 말이요, 그렇게 굴러봤자 결국은 너도 이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좌절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꼭 있죠. 해봤자다, 괜히 힘만 뺀다 이러면서
기운 빠지게 하는 경우요. 물론 삶이 늘 성공적이고 잘 풀릴 수만은 없어요. 누구나 부서질 수 있지만 부서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차가운 눈바람에 그대로 얼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만난 건 울퉁불퉁한 큰 눈덩이예요. 근데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하죠. 너 그렇게 굳이 힘들게 구를 필요 없어. 커다란 자신의 몸에 붙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력 없이도 큰 눈덩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죠. 괴로울 때 이런 말 들으면 살짝 유혹이 느껴지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가치나 신념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진짜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난 큰 눈덩이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눈덩이는 햇볕에 서서히 녹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눈덩이는 작은 눈덩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눈덩이란 다 녹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함께 잠이나 자자. 이렇게 말이죠. 한창 꿈을 향해 굴러가는 눈덩이를 보고 어차피 녹을 거야. 애써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다니 참 너무 아픈 상처죠. 요즘 사회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시대의 어른이 부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진정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 메시지를 이 그림책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생후 45일에 열병으로 인해서 안면기형을 갖게 됐죠. 그 얼굴 때문에 뭘 해도 자신이 없고 위축되고 게다가 유년의 가난함까지 겹쳐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생각해 보니 저를 어필할 방법이라곤 공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부반장이라는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요. 네가 부반장 해라고 임명해 주신 그걸 넘어서서 출판사에서 보내준 교사형 전과를 주시면서 이걸로 공부해서 마음껏 실력을 펼쳐보라고 응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던 거예요. 그 모습, 그 진한 사랑, 여기에 용기를 내게 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도 뭔가 좌절이 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신 거죠. 진정한 롤 모델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주는 존재 말이죠. 멘토, 롤 모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알기에 저도 교사 연수에 더 신경을 쓰고 먼 곳에서 강의 요청이 와도 거절을 잘 못하게 되는 이 마음을 갖게 만들어줬죠. 작은 눈덩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양한 눈덩이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자신의 롤 모델인 큰 눈덩이의 조언을 새기며 앞으로 나아갔고 날마다 하루하루 노력해 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뎠던 눈덩이는 어느새 또 다른 작은 눈덩이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되죠.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큰 눈덩이가 됐어요? 자기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작은 눈덩이 앞에서 큰 눈덩이는 어리둥절한데요. 결국 그 작은 눈덩이는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 되었던 거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작가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